네,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일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좀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제가 엊그저께부터 계속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미국 이 중부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태풍이 이렇게 또 몰려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 AP통신에서 이렇게 또 보실 수 있듯이 이 토네이도, 와일드파이어, 엄청난 이 자연재해죠. 자연재해가 미 중부를 이렇게 또 휩쓸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태풍이 이렇게 또 불게 되면서 지금까지 뭐 최소 35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강력한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35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는데, 토네이도, 강풍, 먼지 폭풍 여러 주로 이렇게 또 강타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토네이도 피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엘라바마에서 3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주리주에서 12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미시시피에서 6명, 알칸소에서 3명이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먼지 폭풍이 또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불어가지고 더스트 스톰이 이렇게 또 불다 보니까 캔사스에서 8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텍사스에서 3명. 그리고 이제 캔사스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50대 차량들이 연쇄 충돌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 밖에도 이렇게 또 강풍이 세게 불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 엊그저께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텍사스 뭐 중남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기가 바람이 이렇게 또 세게 불다 보니까 산불 위험이 있다.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이 LA에서도 1월 초에 어마무시한 이 산타나 바람이 이렇게 또 불게 되면서 전신주가 쓰러지고 전선이 끊어지고 스파크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산불이 나가지고, 그런데 강풍이랑 같이 이렇게 또 맞붙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재산 피해도 나고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났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여기 이 중부에서도 이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130건 이상의 화재가 이렇게 또 발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300채 이상이나 건물들이 이렇게 또 피해를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톰은 아직도 지금 동쪽으로 이렇게 또 이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오하이오 밸리, 뭐 펜실베니아 서부, 중부, 대서양, 뭐 남동부 지역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악천후가 이렇게 또 예상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뉴스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지금 20명 이상의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면서, 어제부터 이 바람이 이렇게 또 불게 되면서 토네이도가 뭐 50개 정도가 일어났다. 7개 주를 이렇게 또 거쳐가지고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20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망자들의 수가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요. 뭐 35명도 있고 뭐 37명도 있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사망자들 수는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 밖에도 강풍, 우박 있지 않습니까? 우박도 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떨어져가지고 엘라바마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야구공 크기에 이따시만한 크기에 우박이 이렇게 또 떨어졌다고 하고, 그거 밖에도 이 인디아나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인디아나에서는 이 우박 더미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떨어졌다 여기도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 밖에도 이 뉴욕에서 이제 플로리다까지 폭풍 피해 가능성을 이렇게 또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대비를 하라고 이렇게 또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가 너무나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지금은 구조 작업도 계속해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A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실 수 있듯이 여기에서는 36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중부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된 겨울 태풍으로 이렇게 또 인해 가지고 이 스톰으로 이렇게 또 인해 가지고 사망자들의 수가 계속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여기 이렇게 영상에서 이렇게 또 보실 수 있듯이 막 바람이 엄청나게 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다고. 그러면서 바람이 불면서 막 천둥번개 치고
토네이도가 막 계속 이렇게 또 만들어졌대요. 토네이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어마무시한 피해를 이렇게 또 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집들이 다 파손이 됐어. 그리고 나무들도 다 꺾이고 뭐 넘어지고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뭐 6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severe weather 그 워닝이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하면서 여기 보세요. 뭐 난리가 났어. 집이 다 부서지고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집에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인명 피해도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났대요. 그러면서 뭐 개들도 이렇게 또 구조를 하고 그리고 이 장면은 아빠랑 써니 차 안에 이렇게 또 갇혀있다가 갑자기 토네이도가 생겨나가지고 그 장면을 찍었다고 합니다. 주유소에 있다가 뭐 갑자기 막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뭐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막 지붕이 다 뜯겨 나가고 그리고 이 사람은 트럭 운전사인데 이 태풍이 너무나 세게 이렇게 또 불다 보니까 차를 자신의 이제 트럭을 이렇게 또 타고 가다가 너무 태풍이 불어서 갓길에 이렇게 또 멈춰 있었대요. 멈춰 있었는데 주차를 하고 이렇게 또 태풍이 지나가기를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 트럭이 넘어졌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뭐 트럭이 넘어지고 뭐 여기는 뭐 버거킹이라고 하는데 버거킹 뭐 다 날아가고 그 옆에 있는 상점들도 다 날아가고 어마무시한 피해를 이렇게 또 입고 있다. 중남부 해가지고 지금 뭐 동부로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으면서 뭐 난리가 났다. 전신주도 다 이렇게 또 넘어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기가 이렇게 또 없다. 정전이 난 상태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산불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나고 있다고 해요. 지금 뭐 중부, 동부, 중부가 이제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중남부가 지금 이렇다고 하거든요. 지금 산불이 뭐 조그만 것들 굉장히 지금 많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130개 이상의 와일드파이어가 지금 이 오클라호마에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기에 산타나 바람, 여기 이제 LA 근처에 산타나 바람이 이렇게 또 불었듯이 지금 산불이 이렇게 또 나게 되면서 재산 피해도 이렇게 또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명 피해도 이렇게 또 낳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지금 자연재해가 미쳤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뭐 이 정도까지 뭐 심각한 자연재해는 뭐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게 그냥 놈이 됐어. 그냥 평범한 일이 돼서 매년 찾아오는 그런 연례 행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기후변화 때문이죠. 지구온난화, 뭐 우리들이 자연을 계속 이렇게 또 파괴를 이렇게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이상기후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후변화를 이렇게 또 대비를 하는 그런 정책들을 다 지금 폐기를 이렇게 또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오염 이렇게 또 하는 거 그 규제를 이렇게 또 완화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기름 같은 거 더 퍼올리고 가스 같은 거 더 퍼올려서 더 많이 써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기후변화 같은 것들은 다 거짓이다. 다 음모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체가 과학을 멀리하고 사이언스 프로브가 난 것이거든요. 이 기후변화나 이 지구온난화는 사이언스 프로브가 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다 음모론이다 라고 치부를 해버리면서 자신이 오히려 그 음모론을 만들어내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더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들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 때도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미래에 나아가서는 더 많은 자연재해가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돈 조금 벌려고 하다가 조금 더 세이브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미래에 가서는 재정적 피해가 더 심각하게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좀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좀 잘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행정명령들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미래를 좀 이 암흑기로 이렇게 또 앞당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고삐 풀린 망아지예요. 지금 지난 1기 때를 본다고 하면은 지난 1기 때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내각으로 이렇게 또 뽑으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기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돌아갔어. 그런데 요번 2기 때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 거지. 나를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뽑는다고 하면은 나한테 분명히 반기를 들 것이다.
라고 안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신한테 오로지 충성을 하는 사람들로만 지금 내각으로 다 꾸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 말리는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말릴 수도 없고,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 하는 말대로 전부 다 너무나 잘하십니다. 트럼프 대통령 막 싸바싸바 이렇게 떠면서 뭐 그냥 막 사탕 발린 말만 이렇게 떠면서 아부만 이렇게 타고 있거든요.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라고 하면은 다 옳다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독재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뽑은 오로지 이제 자신한테 충성을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또 뽑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각이 아주 엉망진창이래요. 그냥 전문가들이 없대.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자신한테 그냥 충성을 하는 사람들로만 이렇게 또 뽑다 보니까, 만약에 이 전문가들을 뽑다 보면은 그 전문가들이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반기를 들 거 아니에요.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싫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을, 뭐 경제 전문가들도 별로 아닌 사람들을 거기다 꽂아두고, 뭐 환경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을 꽂아두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뭐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요. 지금 막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4년 뒤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야, 어제 또 큰일 났습니다. 어제 59 people killed 라고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트 클럽에서 마세도니아 이제 북쪽에 있는 어느 이제 나이트 클럽 코찬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화재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59명이 사망을 하고 최소 그리고 150여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3월 16일 새벽 3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새벽 3시에 폴스라고 하는 나이트 클럽에서 뭐 DNK라고 하는 이제 공연이 이렇게 또 열렸다고 합니다. 공연을 이렇게 또 하는 도중에 불꽃놀이를 했대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나이트 클럽 아니야. 그냥 실내 아니야. 실내 안에서 불꽃 있지 않습니까? 불꽃놀이를 한 거야. 불꽃놀이가 너무나 세다 보니까 천장까지 막 불꽃이 계속 튄 거지. 저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꽃놀이 2개를 이렇게 다 하더라고. 무슨 뭐 생일 잔치인지 모르겠는데, 불꽃놀이를 막 뭐 콘서트 하면서 불꽃놀이를 해가지고 천장에 이제 불꽃놀이가 끝난 다음에 천장 위에 불꽃이 살짝 붙어서, 조금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막 뭐 콘서트 막 즐기고 있더라고. 막 영상 찍고 있고. 그런데 그 조금 했었던 그 불씨가 천장을 계속 불태우더니만 굉장히 커다란 화재를 이렇게 또 발생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59명이 최소 59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150명 이상이 화상을 입거나 뭐 매연 이렇게 또 흡입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150여 명 이상이 지금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또 이송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상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14세에서 24살이다. 굉장히 젊은 아이들이 여기 이제 나이트 클럽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 콘서트를 이렇게 또 즐기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부는 이게 좀 이제 큰일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이트 클럽 안에서 이런 화재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다 보니까 7일간의 애도 기간을 이렇게 또 선포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나이트 클럽에 대해 가지고 뭐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국제 반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불가리아, 세르비아, 그리스, 알바니아 인근에 있는 그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들이 지금 뭐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거밖에도 뭐 유럽 연합이나 뭐 교황청에서는 깊은 애도를 이렇게 또 표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화재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사상자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경찰에서는 이 관련자 4명을 이렇게 또 체포를 해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여기 이제 피플지에서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59명이 사망을 하고 100여 명 이상이 인주어가 됐다. 부상을 당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가슴 아픈 날이다. 클럽 펄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뭐 난리가 났대요. 여기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사망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야. 이 나이트 클럽에서 사망자가 나와가지고 59명이나 나왔다고 한다고 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또 보니까
한국에 예전에 그 이태원 그 사건이 이렇게 또 생각이 나서 그때도 막 시신들이 한국에서도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이태원 그 할로윈. 너무나 좀 이제 가슴 아픈 일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이 나이트클럽에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뭐 온몸이 다 탔어. 난리가 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참 정말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요번엔 또 이제 뉴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뉴욕의 이 NYPD가 지금 이 용의자를 이렇게 또 찾고 있다. 어떠한 사람이 미드타운에서 어떠한 사람한테 불을 지르고 이렇게 또 도망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뉴욕시 미드타운 이 타임스퀘어에서 어느 한 남성이 불에 타는 일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지. 3월 16일 새벽 3시 55분에 새벽 거의 4시에 41번가와 7번가에서 이 타임스퀘어 이제 근처에서 49세 이제 한 남성이 다가와가지고 액체를 이렇게 또 던지고 불을 지폈대요. 흑인 남성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불에 타가지고 얼굴에 화상을 입고 팔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다행히도 바로 막 소방관들이 이렇게 또 와가지고 소화기로 불을 꺼서 생명에는 지장은 없지만 뭐 병원에 바로 이송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치료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용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 범인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파란색을 입고 있는 것만 이렇게 또 확인을 이렇게 또 했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경찰은 그 주변에 있는 이 CCTV를 이렇게 또 계속 수거를 해가지고 수사를 이렇게 또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진짜 이 타임스퀘어에서 새벽에 이렇게 또 돌아다니다가 이제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기름을 뿌린 거죠. 뭐 액체를 뿌리고 바로 불을 이렇게 또 지폈다고 하니까 진짜 길 가다가 불타 죽을 뻔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뉴욕은 진짜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뭐 대도시 같은 곳으로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노숙자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정신이 이상한 이 노숙자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여기 이제 LA에서도 이 LA 다운타운 이제 근처에서도 이 노숙자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막 사람들 막 도로로 밀어가지고 막 사고 나서 막 죽고, 지하철에서도 이제 사람 밀어서 막 죽고, 뭐 그런 일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뉴욕에서도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에서는 항상 이 노숙자들을 조심하면서 웬만하면은 피해 다니는 게 가장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죠. 그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마약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이제 조심히 피해 다녀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더 가디언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관세 정책은 이 가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 그리고 부자들을 더 도와주고 있다. 감세를 해주지 않습니까? 부자들을.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관세 전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다가 수입되는 그 상품들에 대해 가지고 10년 동안 관세를 올린다고 해요. 근데 지금 뭐 벌써 뭐 25% 올리고 뭐 10% 올리고 10% 더 올리고 뭐 45% 하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10년 동안 1조 3천 달러를 확보를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이 타리프를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린다고 하면은 그 나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수입업자들이 내는 거라고. 수입업자들이 이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관세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영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관세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 물가가 당연히 상승을 한다.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 가정당 연 평균 12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추가 지출이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매년 뭐 대략 한 3000달러 정도를 더 써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뭐 보편적으로 전부 다 뭐 감세를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몇천 달러 이제 감세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부자들은 수백만 달러씩 이제 감세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억만장자들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이며 감세 정책은 부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다. 부자들의 이 세금 내는 거, 인컴 텍스를 엄청나게 낮춰준다고요. 우리들한테는 이제 똑같은 그런 퍼센티지가 이렇게 또 매겨지다 보니까 우리들은 몇천 달러 세이브를 하는데 그 부자들은 몇십만 달러, 몇백만 달러를 이렇게 또 세이브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냥 쪼물하게 부자들 말고 몇백만 달러 가진 그런 부자들 말고 빌리어네어들 있지 않습니까? 억만장자들은 지금 뭐 살판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세된 것이 우리가 내야 한다. 우리가 관세가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연평균 그러니까 1200달러에서 4000달러 정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 3000달러 정도를 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이 미국이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은 관세를 맞은 그런 나라들에서 지금 보복 관세를 지금 다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요. 뭐 중국, 유럽 연합, 캐나다 등 지금 이 미국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보복 관세를 지금 하고 있다. 미국 이제 농업 그리고 제조업에 지금 엄청난 심각한 타격을 이렇게 또 입히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준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시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밀어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이런 정책들 때문에 지금 이 시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농업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지금 입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을 하니까 이제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미국에서 이렇게 또 농업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시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타격을 실제로 지금 입고 있다고 하네요. 발등에 뭐 찍힌 거죠. 도끼가 발등에 찍힌 거죠. 그러면서 이 감세 정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타리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우리 미국에 있는 이제 국민들의 이 세금을 이렇게 또 깎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감세안은 부유층들과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이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은 그 퍼센티지를 매긴다고 하면은 우리들한테는 이제 조금 깎아주는데 엄청난 이제 빌리어네어들이나 이제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한 텍스 세이빙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빌리어네어들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감세 정책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렇게 또 세이브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경제적인 불평등은 엄청나게 심해질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저소득층들과 중산층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것이다.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다른 쪽으로 지금 세금을 이렇게 또 걷고 있다 보니까 관세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한테 지금 물가를 올려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또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중산층들이나 저소득층들은 지금 힘들어지고 있고 그에 반해 가지고 부유층들 있지 않습니까? 부유층들은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부의 재분배가 이제 상위층으로 더 쏠릴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빈부격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로 인해 가지고 예전에 대공황 때 이런 비슷한 관세법이 있었다고 해요. 대공황 때 이런 비슷한 관세법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대공황을 이렇게 또 초래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관세 정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굉장히 많은 이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뭐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몰락의 시작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 기관들이나 투자자들이 지금 돈을 주식시장에서 빼고 있어요. 미국 주식에서 지금 돈을 빼가지고 유럽이나 중국에다가 지금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 엑시오스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코노믹 얼럼이 벨이 여기저기서 지금 울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진입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증거는, 확실한 증거는 이렇게 또 없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 경고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미시간대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를 이렇게 또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가 3개월 연속 지금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그리고 이제 소규모 이제 사업체에서도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경제 전망에 대해 가지고 신뢰가 지금 최저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소매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월마트, 달러 제네럴 등 이런 이제 대형 소매 업체들에서 지금 소비자 수요가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소비자들이 신뢰가 이렇게 또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돈을 더 안 쓰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제 돈이 더 안 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고용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2020년도 이후로 최고 수준의 해고를 지금 발표를 트럼프 대통령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방 정부서부터 어마무시한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도 따라하면서 지금 해고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가장 많은 해고 발표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09년도 이후로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가장 높은 해고율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고요. 분명히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경제 정책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부과하는 거,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관세 정책이 기업 투자와 그리고 이제 고용을 결정을 지금 불확실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겼다가 뺐다가 매겼다가 뺐다가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어디다가 도대체 투자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지. 해외에다가 만약에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4년 뒤에 다 바뀌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다 민주당으로 들어와. 그러면은 잘못했다. 해외가 아니구나. 이제 미국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시 동맹국들 더 만들고 이제 무역을 더 많이 해. 그러면 미국에다가 투자한 거 잘못됐네라고 하면서 다시 물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대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어디다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지금 더 많이 이렇게 또 자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더 많이 자르고 그리고 고용은 하고 있지 않다. 지금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연방정부 지출 삭감을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이제 워싱턴 DC 지역에서부터 신용카드 소비가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신호가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직접적으로 경기를 둔화하는 그런 인정을 하는 그런 발언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경기 재편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약세가 필요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에 주식시장이 개박살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재 이 금융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S&P 500 지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0% 하락을 했습니다. 조정 국면에 들어갔어요, 벌써.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불안정한 지금 흐름이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가지고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실적이 악화가 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전망치를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뉴스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경제는 공식적인 침체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관세, 뭐 정부 지출 삭감, 소비자 신뢰 뭐 저하 등 지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경기 둔화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된 전 세계 대공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 AP통신에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8세기에 있었던 지금은 쓰지 않고 있는 그 18세기에 있었던 그 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 미국에서 추방 조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추방을 더 빨리 이렇게 또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연방 판사가 막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18세기 법률 1798년도에 있었던 무슨 에얼리언 에네미 액트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적대법 1798년도에 있었던 법이라고 한다고요. 네, 그 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베네수엘라 깽단원을 신속히 추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으나 지금 연방법원이 이거를 중단을 시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법원 판결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정부가 강제로 추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잠깐 중단을 해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깽단원들을 이제 베네수엘라로 이렇게 또 보내려고 했었던 그 항공편을 다시 회항을 하라고 지금 지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베네수엘라 깽단들, 트렌데 아라구아 깽단원들이 지금 미국을 침공을 하고 있다. 지금 얘네들이 테러리스트들이다. 얘네들이 이제 에얼리언 에네미들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외국 테러 조직으로 이렇게 또 지정을 하고 700년대에 있었던 18세기에 있었던 법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추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논란이 이렇게 또 생긴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해당 법률은 전쟁 중인 그 국가를 적대적으로 이제 다루기 위한 법률이다. 지금 이 미국의 베네수엘라랑 전쟁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중인 그런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범죄 조직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논쟁이 벌어진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판사, 이 연방법원의 판사가 지금 보냈었던 비행기 다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또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가 안보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미국 내에 있는 이민자들에게 기본적인 법적 절차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연방법원 이제 판사는 14일 동안에 단죄 추방을 하는 것을 중단을 이렇게 또 명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추가 심리를 이렇게 또 진행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빨리빨리 이런 이제 깽단원들을 빨리 이렇게 또 잡아 들여가지고 베네수엘라로 빨리 이제 추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다른 이민자들한테도 적용이 돼가지고 이 추방까지 안 당해야 할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18세기에 있었던 그 법안까지 이렇게 또 끄집어 내가지고 그거를 써가지고 우리 미국이 전쟁 중인 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없잖아요. 전쟁적인 국가에 대한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이제 법안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BBC에서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공영방송이 있거든요. 이 공영방송을 사실상 지금 폐쇄를 이렇게 또 하려는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발동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에서 쓰는 돈들을 극적으로 지금 안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관들을 축소를 시키거나 지금 뭐 폐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 미국의 이제 공영 방송국도 연방정부에서 이제 지출하는 거 이렇게 또 막아버리면서 지금 이 폐쇄 조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반 트럼프적이고 급진적이다, 라디칼한 그런 집단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 국제방송청 예산을 이렇게 또 삭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빛, 그리고 이제 계열사들 뭐 라디오 프리 유럽, 뭐 라디오 프리 아시아 같은 그런 운영을 최소화하도록 지시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직원들 1300여 명이 대부분 유급 휴직 상태에 이렇게 또 내려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프리랜서빈, 그리고 해외 계약자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이 중단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없어진다라는, 이제 조만간 이제 없어진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할
그럴 매체들은 굉장히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선 공영 방송국들은 다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적인 이런 이제 배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이렇게 또 비판을 하면서 항상 여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좌파적인 그런 평형성을 이렇게 또 내뱉는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또 계속 제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도 이 SNS에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빨리 폐쇄를 해라 라고 촉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극우 성향에 이제 가득한 무슨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특별 고문으로 이렇게 또 임명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빨리 폐쇄를 해버려라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논란이 이렇게 또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및 일본 제국의 선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설립된 언론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굉장히 역사가 깊은 그런 기관인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2차 대전 때부터 이렇게 또 해왔었던 역사가 깊은 그런 곳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이렇게 폐쇄를 시키거나 지금 폐쇄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행정명령들을 이렇게 또 내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이 언론 자유 침해라고 이렇게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프리덤 오브 스피치가 법으로 이렇게 또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조치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진짜 선을 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뻔히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 이 지출하는 것을 극적으로 이렇게 또 줄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신한테 조금이라도 좀 이제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기관들은 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24시간 안에 끝내버리겠다, 내가 약속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때는 조금 sarcastic 했다, 내가 조금은 비꼬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24시간 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한 것은, 그거는 그냥 비꼬기 위한 비유법이었지 내가 약속을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렇습니다. 말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자신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게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자신이 약속을 한 것도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듯이 이렇게 또 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도에 CNN에서 타운홀 그 미팅 있지 않습니까? 후보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그 즉시 24시간 안에 전쟁을 해결을 하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번. 그러니까 나를 뽑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지, 푸틴이랑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를 직접 만나가지고 협상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가지고 꽃만 주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푸틴 대통령 아직까지 만나지도 않고, 아니 취임을 하자마자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개 구라를 친 거지. 그리고서는 지금 나와서는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내가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나 내가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은 그냥 sarcastic 한 것일 뿐이다, 내가 그냥 비꼬았던 것 뿐이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전쟁,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지금 이 미국이 이 휴전한 지금 제안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우선 휴전을 하자. 지금 이 우크라이나랑은 벌써 얘기가 끝났거든요. 이제 푸틴한테 가가지고 이 러시아한테 가가지고 휴전을 우선 30일 동안은 하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 외교부가 가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지 얘기를 했는데, 푸틴은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내가 왜 굳이?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그 지원을 끊지 않았습니까? 지원을 끊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밀리고 있대요. 밀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푸틴이 굳이 내가 왜 지금 휴전을 해야 하냐
라는 그런 소리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입장이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지금 변화를 이렇게 또 맞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는 푸틴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푸틴은 결국 내 휴전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푸틴이 우리가 이렇게 또 내놓고 있는 이 평화안에 돼가지고 평화협정에 돼가지고 거부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 나쁜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때 얘기한 거 어떻게 된 거야? 24시간 안에 전쟁 끝낸 다음에 푸틴이랑 가서 직접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겠다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인 그 전략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것을 지금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외교, 뭐 미국 내외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 외교 정책에 대해 가지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 입만 살아가지고 지금 뭐 동맹국들한테는 뭐 야유를 받고 있고 계속 등에다 칼을 꽂았네 말았다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미국 불매운동이 유럽에서부터 되고 있고 캐나다에서부터 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적대국인 뭐 푸틴이랑 만나가지고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해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고 지금 이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러시아 트룹, 이 러시아 군대가 이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계속 이렇게 또 몰아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지난 8월달에 이렇게 또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또 점령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번달에 2월달에 러시아가 드론 공격을 이렇게 또 세게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거의 다 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이렇게 또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무기 지원이 지금 끊기지 않았습니까? 끊기다 보니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모두 다 조금 남아있는 그 군인들까지 모두 다 이렇게 또 이 몰아내려고 좀 공격을 세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8월 달부터 시작이 된 이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지역 이 점령은 1300제곱킬로미터를 이렇게 또 점령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10분의 1로 줄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110제곱킬로미터만 이렇게 또 점령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군은 지뢰 제거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쿠르스크 지역 점령지를 지금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이렇게 또 몰아내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는 계속해가지고 치열하게 저항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 푸틴이 이렇게 또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 이 쿠르스크 지역에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전부 다 포위를 했다. 포위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 우크라이나 군인들 좀 잘 좀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우리는 그 어떠한 군인들도 포위가 된 적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밀리고 있는 것이지 포위가 된 것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북한군이 한 최대 11,000명 정도가 이 러시아 편에 이렇게 또 서가지고 지금도 전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러시아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랑 우선 협상을 맞춰가지고 30일 우선 그 휴전하는 거 이 러시아한테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러시아 푸틴은 우리가 왜 굳이 지금 휴전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더 밀어붙이고 있다고 해요. 이 푸틴은 우선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한다. 그런데 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다 인정을 해야 한다. 빼앗긴 땅들 다 내놓고 그리고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을 해야지만 우리는 휴전을 하겠다라고 이제 푸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 우크라이나 땅 이 4곳뿐만이 아니라 4개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지금 새롭게 지금 넘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를 본다고 하면은
휴전의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휴전이라는 것이 휴전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그 말로만 이렇게 또 하는 것이지 언제든지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네, 이 제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 우크라이나랑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20년간 굉장히 많은 휴전을 계속 했었었다. 그런데 계속해가지고 쳐들어오더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장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을 그 백악관에 가서 얘기를 했다가 꽃만 먹고 쫓겨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쿠르스크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또 몰아내고 있다고 하네요. 몰아내고 있으면서 별로 상황은 별로 좋지가 않다. 지금 이 러시아는 다른 지역들도 지금 넘어와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후티 반군 있지 않습니까? 후티 반군을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국 이제 국방장관 헤그세스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티 반군이 무역선에 대해 가지고 이 공격을 그만해야지만 우리가 후티 반군 공격을 하는 거 멈추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3월 15일부터 그러니까 어저께부터 공습을 이렇게 또 때렸다고 하네요. 후티 세력에 이제 공습을 이렇게 또 때리면서 31명의 사망자를 이렇게 또 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후티는 후티 반군은 이거는 정전 범죄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대응을 이렇게 또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제 국방장관 후티는 너네들이 지금 선박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제 선박 공격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지만 우리 이 미국이 너네들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거 멈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티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선박에 대해 가지고 공격을 다시 더 세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이 후티를 지금 막 때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마도 후티에 초토가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잘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더 가디언 뉴스에서는 페루 있지 않습니까? 페루의 어느 한 이제 피셔맨이 자그마치 3개월 동안이나 바닷가에 표류가 됐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페루 어부가 뭐 나파라고 하는 61세 굉장히 또 나이가 많으신 어부가 94일 동안이나 바다에 표류가 이렇게 또 됐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에콰도르 선박 어느 한 분이 자신의 배를 이렇게 또 타고 가다가 이 어부 이 표류가 된 이 어부의 작은 배를 이렇게 또 발견을 하고 구조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구조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병원에 이렇게 또 데려가가지고 치료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하네요. 치료를 이렇게 또 받았는데 건강 상태는 굉장히 양호했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퇴원을 이렇게 또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94일 동안이나 생존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바다 위에서 자신의 그 조그만 배 안에서 바퀴벌레 먹고 새 먹고 거북이를 먹으면서 생존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2달 된 손녀가 있다. 2달 된 손녀와 그리고 엄마를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엄마도 이렇게 또 생존을 하고 계셨대요. 엄마를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버텼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표류가 됐느냐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2월 7일에 한국에서 이렇게 또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출발했는데 12월 7일 3개월 전이죠. 3개월 전에 출발을 이렇게 또 했다가 악천후를 이렇게 또 만나게 되면서 이제 표류를 이렇게 또 하게 됐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나갔을 때 라디오 송신기 없이 나갔다가 이 구조 요청이 이렇게 또 어려웠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가족은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감격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바닷가에 이렇게 또 표류가 됐다가 아니 90일 동안이나 제대로 된 음식 없이 살아남았다라는 거 그 자체가 아니 그런데 왜 그 물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은 어떻게 마셨는지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 캘리포니아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 man wins $50 million
5천만 달러의 이 승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2020년도 8월에 어느 한 남성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어느 한 남성이 드라이브 뚜루로 이제 스타벅스에서 뭐 티랑 뭐 커피랑 이렇게 또 시켰대요. 여러 개 이렇게 또 시켰는데, 그런데 이 뜨거운 그 티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저도 영상을 이렇게 또 봤는데, 드라이브 뚜루에서 이 음료수를 받더라고. 4개인 것 같아요. 트레이 4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받았는데, 이거 받다가 이게 흘렀대. 이게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혔나봐. 그래서 뜨거운 그 티 담겨 있었던 거에 자신이 화상을 굉장히 심하게 입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피부 이식 수술까지 이렇게 또 받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구적으로 좀 피부 이식 수술도 받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거시기도 이게 뜨거운 물이 이제 여기 떨어졌다 보니까 뭐 허벅지랑 뭐 거시기랑 거기가 좀 다쳤나봐. 그래서 거기도 좀 그러고 그랬대요. 좀 많이 이렇게 또 다치고 그래가지고 스타벅스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이렇게 또 하니까 LA 카운티 배심원단은 5천만 달러, 15 밀리언 달러를 배상을 하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스타벅스에서는 이거 너무나 많은 배상금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항소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다고 하네요. 와, 이 뜨거운 물 해가지고 수술을 조금 했는데 5천만 달러를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5천만 달러가 만약에 받으면은 대박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치료 잘 좀 됐으면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 재무장관 이 베센트 있지 않습니까? 재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S&P 500 뭐 나스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코렉션 테리토리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최고점에서 10%가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미국의 재무장관이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거는 건강한 거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주식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주식 시장이 최근 들어서 너무나 이제 강세장에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과도한 열광을 너무나 이제 뜨거웠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또 나타났기 때문에 거품이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 시장이 내려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2008년도 그때 이제 금융 위기 때처럼 폭등하고 있는 시장이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게 더 위험하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은 괜찮은 거다. 아주 그냥 건강한 주식시장 이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정부의 적자 축소와 지출 감소가 경제의 전환을 이렇게 또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 경제에 대한 조정이 앞으로 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경기 침체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닐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라는 거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시장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벌써 심리가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락으로 이렇게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부터 내려가면서 지금 뭐 다들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계속 뭐 베센트는 분명히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 나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 소유주들이 자신의 차를 이렇게 또 팔려고 러시하고 있다. 지금 서두르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자르고 있고 굉장히 많은 좀 이상한 정책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미국인들에 대한 미운털이 제대로 이렇게 또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에 대한 시위가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실제로 테슬라 소유주들이 지금 테슬라 차량들을 다 이렇게 또 팔아 제끼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 차량들이 갑자기 이 중고차 시장으로 이렇게 또 많이 내놓다 보니까 평균 최근 들어가지고 이 테슬라 중고차 가격이 $10,000 정도 떨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다 일론 머스크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의 이 정치적인 그 행동 때문에 테슬라 중고차 차량의 가격이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고 테슬라 차량의 인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테슬라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차 이 판매뿐만이 아니라 중고차가 계속 시장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 차 역시 이 테슬라 수요, 새 차에 대한 수요 역시 엄청나게 급감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고 한다고요. 네,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요 급감 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유럽에서도 한 50% 넘게 지금 판매가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호주에서도 70% 넘게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 지금 뭐 미국도 실제로 시위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또 감싸주기 위해 가지고 테슬라 공장이나 뭐 딜러 같은 곳을 이렇게 또 공격을 실제로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도메스틱 그 테러리즘이다 라고 이렇게 또 규정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규정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실제로 만약에 테슬라를 뭐 공격을 하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최고 20년형에도 이렇게 또 처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미 법무부 장관 폼 밴디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너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너를 프로세큐트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수정헌법 제1항 프리덤 오브 스피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뭐 딜러 같은 곳들이나 뭐 슈퍼차저 같은 곳들을 이제 훼손을 하면 안 됩니다. 훼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그 딜러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다 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테슬라 딜러 앞에서의 시위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계획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이 테슬라의 매출은 떨어질 것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미국 내외뿐만이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 내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은 테슬라 매장들에 대한 시위가 지금 되고 있다고요. 유럽에서도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매출은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테슬라의 대체품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루시드도 있고 리비안도 있고 그리고 유럽에 가면은 중국 자동차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진짜 최대 위기에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